6살짜리 아이가 음료수를 팔아 번 돈이 수백조 원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공 신화처럼 들린다면 아직 이 이야기의 절반도 모르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도 있고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배경도 없고 놀라운 발명품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돈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 하나로 그는 주식시장에서 수십 년째 거의 모든 전문가들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본을 끝까지 읽으시면 그 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눈을 어떻게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이것 하나를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고 그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 두 번째 규칙입니다. 이 두 문장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수십 년간 지켜온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그가 처음 주식을 산 것은 11살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유전 회사 주식 3주를 샀는데 주당 $38가 조금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사자마자 주가가 $27 근처까지 폭락했습니다. 11살 아이가 전 재산이 30% 가까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40를 넘어서자 팔았습니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주식이 $200를 넘어섰습니다. 팔지 않았더라면 5배 이상의 수익이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 하나를 새겨 넣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회사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11살의 투자 실수가 수백조 원짜리 투자 철학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6살에 음료수를 팔기 시작했고 곧 껌과 잡지를 추가했습니다. 15살에는 친구와 함께 중고 핀볼 기계를 사서 이발소에 설치했고 수익이 낮아 기계를 2대 더 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농지를 샀고 그 농지를 임대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대학 학비를 냈습니다. 15살짜리가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학비를 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돈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다시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어릴 때부터 그의 본능이었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가장 직관적입니다. 시장에 1만 원짜리 지폐를 3,000원에 파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야 합니다. 가치 투자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준 스승은 당시 투자의 세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스승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실제 자산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투자 인생에서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가 초기에 구사한 전략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줍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아무리 봐도 쓸모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직 한두 모금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버려진 것이니 주워서 한 모금 빨면 공짜입니다. 그는 이 원리를 주식에 적용했습니다. 망하기 직전의 회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회사. 청산해도 지금 주가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골라서 사는 전략입니다. 남들이 쓰레기라고 버린 것 안에서 황금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으로 그는 처음 투자 조합을 시작할 때 모은 약 $100,000가 조금 넘는 돈을 6년 만에 $720만 이상으로 불렸습니다. 70배가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비싸 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투자 조합을 해산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더 이상 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그는 $3,900만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고 수익률도 훌륭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는데 멈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 순간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가치 투자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벌고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것을 가진 투자자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이후 그의 투자 철학은 결정적인 진화를 맞이합니다. 초기의 전략이 싸게 사서 파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전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싼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회사를 적정한 가격에 사서 평생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가져온 핵심 개념이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란 중세 성 주변을 둘러싼 물길입니다. 적이 쳐들어와도 해자가 깊고 넓으면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해자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회사만의 방어막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어려운 제품 구조, 사용자가 늘수록 더 강해지는 네트워크 효과. 이런 해자를 가진 회사는 경기가 나빠져도 이익을 지키고 경쟁자가 나타나도 시장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음료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음료 캔을 보면 누구나 압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 찾습니다. 이런 브랜드는 광고비를 줄여도 팔리고 가격을 올려도 팔립니다. 경쟁자가 비슷한 맛의 음료를 훨씬 싸게 만들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브랜드를 찾습니다. 이것이 해자입니다. 그는 이런 회사들을 찾아서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넘도록 보유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다고 팔지 않았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폭락해도 팔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사업은 시간이 가장 큰 우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발견한 또 하나의 천재적인 수익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보험 사업의 활용입니다. 보험회사는 매우 독특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현금이 회사 안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보험업계에서는 유동자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유동자금을 활용해서 주식과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즉, 남의 돈을 공짜로 빌려서 투자 수익을 냈고 그 수익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그가 왜 보험회사 인수에 그토록 공을 들였는지가 보입니다. 보험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엔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수백조 원의 자산을 쌓은 진짜 비밀 중 하나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1,000만 원을 연 20%의 수익률로 운용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첫 해에는 200만 원이 생깁니다.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원금이 6,190만 원이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3억 8,340만 원이 됩니다. 30년이 지나면 23억 7,38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237배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연평균 20% 안팎의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이 숫자가 매년 쌓이고 또 쌓이면서 작은 눈덩이가 거대한 눈사태가 됩니다. 그가 가장 즐겨 쓰는 비유가 바로 눈덩이입니다. 좋은 눈이 있는 언덕을 찾아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는 스스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처를 찾고 시간을 우군으로 삼고 복리가 작동하도록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수백조 원 자산의 공식입니다. 가치 투자에서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안전마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손해를 봅니다. 그는 회사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 가치보다 충분히 싸게 거래될 때만 삽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진짜 가치가 주당 1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그는 7만 원, 6만 원에 살 수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3만 원에서 4만 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틀려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전마진입니다. 다리를 설계할 때 5톤 트럭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실제로는 10톤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식 초보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 안전마진을 무시하고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라도 비싸게 사면 나쁜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이것입니다. 그 회사가 앞으로
평생 동안 벌어들일 현금을 모두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입니다. 회사란 결국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해자가 깊을수록 그 현금 흐름은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해자가 없는 회사는 언제 현금 흐름이 끊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해자의 깊이가 내재 가치 계산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할 수 없는 회사는 앞으로 얼마를 벌지도 예측할 수 없고 내재 가치를 계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는 자신의 능력 범위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안에서만 투자한다는 원칙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10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해도 손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 기술주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도 그는 기술회사들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모델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대에 뒤처진 투자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 버블이 꺼지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주가를 움직입니다. 공포가 번지면 멀쩡한 회사의 주가도 폭락합니다. 탐욕이 퍼지면 별 볼 일 없는 회사의 주가도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은 정확한 저울로 작동합니다. 결국에는 회사의 진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됩니다. 그는 이 차이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주가가 폭락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탁월한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시장 붕괴가 그에게는 할인 판매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경제 위기마다 오히려 더 큰 부를 쌓은 이유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지금도 그 소박한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중형차를 직접 운전하고 아침은 동네 패스트푸드점에서 해결합니다. 수백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오히려 이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투자,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비를 줄이면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늘어납니다. 그 자본이 복리로 불어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됩니다. 10만 원을 더 쓰는 것과 그 1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의 차이가 30년 후에는 수천만 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가 지금의 자산 대부분을 만든 것은 50대 이후입니다. 40대까지 쌓은 자산이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 이상이 50대 이후 복리가 폭발적으로 작동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화려한 수익률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며 시간이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가치 투자의 본질이고 진짜 장기 투자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단한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대 잃지 않는 투자의 원칙 하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